자, 이번엔 신경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자, 우리 신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또 매년 한 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우리 신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몇 가지 봐야 될 그 사항들이 이제 있습니다. 신경의 그 전도에 대한 것. 이걸 이해하려면 사실은 몇 가지 얘기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휴지막전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얘기도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어떠한 전류의 흐름, 전압의 변화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경을 따라서 전도가 되는 사항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 나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 여러 가지 사항들이 묶어가지고 하나가 나오니까요. 두 번째는 정보의 통합.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신경들이 뒤에 있는 신경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그게 이제 하나의 또 파트가 됩니다. 역시 한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파트. 그래서 매년 이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크게 보자면. 자, 그 중에 이제 먼저 신경의 전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통합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고, 통합은 캠벨 교재는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좀 가볍게 좀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전도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려고 우리가 신경세포의 구조를 이렇게 쭉 그려놓았습니다. 신경이 지금 두 개가 있네요. 이렇게 하나의 세포, 이렇게 하나의 세포, 두 개의 세포가 있죠. 자, 신경세포는 이게 신경세포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포가 지금 그려져 있죠. 안에 보시면 뭐 이렇게 소기관들이 희미하게 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핵도 보이고요. 근데 이 신경세포가 돌기를 막 뺀 거예요. 앞으로도 돌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 뒤로도 긴 돌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변으로 이렇게 나 있는, 어떻게 보면 짧은 돌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상돌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상돌기. 자, 수상돌기하고 이 원래 있던 세포, 이게 이제 세포체라고 부르는데, 셀바디, 세포체, 저 부분들이 자극을 수용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이 오게 되면 여기에 이제 수용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용체가 자극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자, 그러면 이 뒤에 쭉 길게 나 있는 하나의 돌기가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는 축삭이라고 부릅니다. 이 축삭을 구성하는 성분들과 여기에 이제 세포체와 수상 돌기에 있는 성분들은 좀 달라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것들은 자극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이고, 뒤쪽에 이 축삭 쪽에서는 그 발생한 전기적 신호가 있는데 그 전기적 신호를 쭉 뒤로 전달하는 데 필요한 어떠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부분. 자, 이쪽에서는 시냅스 말단 부분이라고 해서 그 다음 신경과 만나는 부분을 공간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시냅스죠? 하나의 신경과 그 다음 신경이 만나는 이 공간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시냅스가 만나는 이 앞쪽에 있는 지역을 우리가 시냅스 말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부분이죠. 이게 시냅스 말단. 그럼 요 다음 신경에 있는 신경의 그 세포체 아닙니까? 그들 사이가 이제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흔한데, 그때 신경노화물질을 분비함으로써 뒤에 있는 신경을 자극해가지고요, 또다시 어떠한 반응을 일으켜내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뒤에 가면 정보의 통합이라는 걸 본다고 그랬어요. 정보의 통합은 요 뒤에 있는 신경이 앞에 있는 하나의 신경과만 연결된 게 아니라 많은 신경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 신경세포에서의 신호 전달을 이해하기 위해서 휴지막전이라는 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휴지막전이. 잠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신경의 전달을 전도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휴지막전이라는 사실. 자, 여러분, 휴지막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휴지, 쉬고 있는 막전입니다. 막에 전이가 있는데 막전이가 있다. 휴지막전이죠. 그러면 신경은 자극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자극이 없을 때의
막전이 이것을 우리가 휴지 막전이 쉬고 있으니까 resting potential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그럼 자극이 없을 때 막전이 어떻게 되느냐? 다 다양합니다. 어떤 신경은 마이너스 60일 수도 있고요. 어떤 신경은 마이너스 70일 수도 있고요. 어떤 신경은 마이너스 80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마이너스 70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제가 다 마이너스라고 표현했죠. 지금 막전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음의 값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예? 근데 그 값이 약간씩 다르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마이너스 70mV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자, 우리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자, 이게 신경세포, 뭐 여기든 뭐 상관없습니다. 자극이 없을 때 막전이는 마이너스를 따는데, 그 이유는, 저희 그림 보시면, 자, 여기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Na 플러스 이온을 표현한 것이고요. 여기 마름열에 되어 있는 것은 K 플러스 이온을 표현한 겁니다. 그때, Na 플러스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의 바깥쪽에 많고, 세포의 안쪽에는 K 플러스 이온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얘 때문에 그렇죠?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 얘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Na 플러스 이온은 세포의 밖으로 몇 개를 내보내요? 3개를 내보내고 K 플러스 이온은 안으로 갖고 들어온 게 2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세포의 바깥쪽에는 Na 플러스 이온이 많고 세포의 안쪽에는 K 플러스 이온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휴지기에 있는 세포라는 것들은 특이하게도 K 플러스 채널을 열어놓습니다. 뭘 열어놨다고? K 플러스 채널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채널. 그럼 채널은 뭐지? 채널? 통로단백질이라고 부르는 애. 채널? 특정한 분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 애예요. 어느 방향으로 송을 해? 양방향이야, 한방향이야? 양방향이죠, 양방향. 예? 이거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야. 채널이라고 하는 애들은, 예? 저기 채널, 통로. 라는 애들은 양방향송이 가능한 애였어요. 수동송. 촉진 확산한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런데 양방향송 할 수 있는데, K 플러스 이온이 어디에 많다고요? 안에 많지. 그러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많을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많을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많죠. 농도 기울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양방향송이 가능한데,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더 많으니까, 그림이 지금 보시면, 다 K 플러스 밖으로 나가는 것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일부는 Na 플러스 채널이 열려있긴 있는데 일부는 Na 플러스 이온은 바깥에 많으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많고 밖으로 나가는 게 적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에서는 마치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상대값을 따져야 돼. K 플러스 이온이 밖으로 더 많이 나가요. 왜냐하면 더 많이 열려있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바깥쪽으로 플러스 이온이 나가는 거니까 바깥쪽은 플러스, 안쪽은 마이너스. 아시겠어요? 전체적인 개수를 따져봐야 되는데 K 플러스 이온의 투과가 워낙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이해가죠?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안쪽에 K 플러스 이온의 농도가 더 높아. 아주. 네? 바깥쪽은 너무 낮아. 더 낮아. 그러면 K 플러스는 더 잘 나가겠죠? 밖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우세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더욱더 플러스로 바뀔 수도 있겠지. 그렇죠? 이거는 이온이 나가느냐 들어오냐 그걸 따지고 있는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계속 나갈까? 계속? 나가다 보면은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예요. 그럼 K 플러스라는 이온은 나가려고 하다가 안쪽에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될까요? 땡겨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나가려는 힘, 농도 기울기에서 나가려는 힘, 정기적 기울기에서 땡겨진 힘, 둘이 상충할 수가 있거든요. 그쯤에서 멈추게 되겠죠. 그죠? 그걸 우리는 평형전이 이렇게 표현한다. 평형전이. 아시겠어요? 평형전이. 그럼 그 평형전이 얼마일까? 우리가 계산을 해봤더니 바깥쪽은 플러스 35가 되고 안쪽은 마이너스 35가 되었을 때 이거는 뭐 같은 값이니까 예? 예. 이렇게 되었을 때 평형전이를 띄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둘 다 얘기하는 건 귀찮은 거야. 바깥쪽은 플러스 35, 안쪽은 마이너스 35. 약속을 했어요. 바깥쪽을 0으로 기준점 잡자. 안쪽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0. 아시겠죠? 자, 따라서 휴지막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다? 마이너스 70mV를 가지고 있는 게 기준값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신경세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신경세포는 마이너스 70ml를 가지고 있다. 이걸 출제를 많이 하는 거지. 그런데 어떤 세포냐에 따라서 휴지막전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세포라고 하는 것들은 다 저와 같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부 다 음의 값으로 막전위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가지고, 자,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양쪽에다 이렇게 딱 꽂아요. 전압 측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이 상황에 의해서 전압값이 표현되는 거지. 얼마나 표현된다고? 마이너스 70. 자, 그러면 그러한 막전이 형성하고 있는데 그 막전이가 변하는 거예요. 언제? 자극이 오면. 자, 이 그림은 여러분 나중에 봅시다. 이 그림으로 할게요. TV 가서 그건 봅시다. 계산하는 건요. 계산 안 하면 저게 좀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현상을 이해합시다. 자, 자극이 주어집니다. 자극이 주어졌어.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휴지막전이라는 것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70이었는데 지금 자극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떨어졌습니다. 더 낮아졌죠? 지금 선이 두 개인데 이렇게 떨어지는 케이스와 더 아래로 떨어지는 케이스 두 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두 개의 케이스예요. 그럼 왜 더 떨어졌을까? 왜 더 떨어졌을까? 예? 여러분, 왜 더 떨어졌을까? 자, 두 번째, 수용기전이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수용기전이라는 것은 자극을 수용했을 때의 막전이에요. 자극을 수용했을 때 막전이, 이것을 우리가 수용기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용기전이가 탈분극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 수용기전이가 과분극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탈분극이라고 부르는 것은 막전이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까 우리가 했었는데 양이온이 유입돼가지고 플러스 방향으로 간다는 거였죠. 그죠? 막전이가 이건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는 것. 과분극은 뭘까요? 막전이가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들 수가 있죠. 탈분극, 과분극 현상을요. 다시 한번 저희 그림 볼까요? 여기 보시면 휴지막전이 이렇게 있을 때 과분극된다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탈분극된다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방향 쪽으로 가는 것은 탈분극, 마이너스 방향 쪽으로 내려온 것은 과분극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요? 그럼 왜 이렇게 될까라는 거지? 자, 우리 휴지막전이라는 것은 마이너스까지를 가졌어요. 왜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고 그랬지? K 플러스 채널이 열려있기 때문에 K 플러스 밖으로 나가니까 마이너스가 가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더 많이 나가면 K 플러스 더 많이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분극 같죠. 그렇죠? 즉 여기서 과분극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가능성 있는 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K 플러스 채널이 더 열려. 10개 열렸는데 12개 열려.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자극이 왔는데 그 자극이 K 플러스 채널을 더 연계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과분 가지 않겠습니까? 자, 또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자, 이거 Cl- 채널이 열려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Cl- 이온이라는 것은 세포의 바깥에 많거든요. 그래서 이 Cl- 이온이 들어와. 세포는 유입돼. 그러면 마이너스 값으로 더 가는 거겠죠. 자, 그러면 탈분극은 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을까? 자, 어떤 걸까요? 탈분극. K 플러스 채널이 닫혀. 열려있던 게 닫혀요. 그럼 플러스 값으로 올라가는 거죠. 나가던 게 안 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값에서 플러스 쪽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0을 향해 갈 테니까요. 두 번째, Na 플러스
채널이 열려. 예? 자, NA 플러스이 열리게 되면 NA 플러스이 외부에 있던 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탈분을 일으키는 현상 중에 하나지. 부러졌어. 오케이? 네. 자, 그럼 여기 봅시다. 다시. 자, 이게 만약에 두 개가 다 과분극이 일어난 것이 두 개가 다 K 플러스 채널이 열려가지고 더 열려서 일어난 거예요. 어느 게 더 많이 열렸어요? 아래로 들어간 게 더 많이 열린 거예요. 자, 이거 만약에 두 개가 다 NA 플러스 채널이 열려가지고 일어난 거야. NA 플러스 채널이 열리게 되면 이렇게 외부에서 NA 플러스 들어오는 거니까 플러스 이온이 들어오므로 안쪽은 플러스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잖아요. 지금 보시면. 누가 더 많이 열렸어요? 위에 있는 게 더 많이 열린 거지. 그래서 자극이라는 것이 오게 되면 결국은 채널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느 채널이 열렸냐 닫혔냐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려면 이온의 분포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온 분포 어떻게 돼 있죠, 여러분? 세포의 안쪽에 뭐가 많다? 많은 것만 적어볼게. K 플러스 이온. 세포 밖에 뭐가 많다? Na 플러스 이온, Cl 마이너스 이온, 칼슘 이온. 다 이거 밖에 많은 거예요. 외우기 어렵지 않아요. 그죠? K 플러스 이온만 안에 많은 거니까. 그럼 만약에 칼슘 채널이 열렸어. 어떻게 될까? 양방 이동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겠지? 그럼 탈분극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온은 요 네 가지만 알면 돼요. 그 중에 특히 요 세 가지를 주로 내긴 내요. 왜냐면 칼슘은 그렇게 많이 이동하진 않거든요. 근데 요까지 알면 더 좋고.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해가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용기전이라는 걸 봤어요. 수용기전이. 자, 수용기전이는 어디서 발생하는 걸까? 잠깐 그림 보세요. 여기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할 거야. 여기가 자극을 수용하는 곳이라며. 그 영향이 여기까지 미치죠. 뒤에까지. 아시겠죠? 여기에서 막전이 변하면 이거 결국 세포잖아요. 세포가 얼마나 커요. 뭐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막전의 변화가 주변으로 확산되어 이동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지역에도 영향을 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여기서 자극을 수용했는데 그 자극을 야, 자극 왔다 하고 전달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축삭이라는 걸 따라서 일어나는 거죠. 그죠? 자, 그게 바로 활동연이라는 거야. 자, 여기 봅시다. 활동연이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완전 다르죠? 뭔가 확 열리고 닫혔어. 자, 세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활동전이. 자, 활동전이는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지금? 축삭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축삭에서의 전도예요. 축삭에서의 전도예요. 오케이? 축삭의 전도예요. 자, 이게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 한번 보려고 그래. 자, 여러분, 신경세포.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후각계라고 생각합시다. 제가 예를 제일 잘 드는 거예요. 자, 이 후각계의 세포가 이제 냄새를 맡는 거야. 저기서 이제 고기를 굽고 있어. 나는 100m 밖에 있어요. 냄새 분자가 올 거야. 100m 밖에 지금 올 수 있죠. 근데 내 코에 이렇게 자극을 줬어. 나는 근데 냄새를 못 맡을 수 있죠. 응? 왜냐? 그 자극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거든. 내가 거의 100m를 뛰어가서 먹는 동안 저 새끼는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아마 반응하지 않게끔 내가 진화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냄새 분자 가서 붙여도 나는 몰라. 있는지. 근데 내가 가가지고요. 10m 근처에 있어. 먹을 수 있는 찬스가 있겠죠. 그래서 그 냄새 분자가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이 나를 자극할 거예요. 그럼 나에게 뭐예요? 수용기전이가 훨씬 더 크게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활동연이가 일어나서 제가 달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자극을 준다고 했는데 그 자극의 세기가 약해. 그러면 휴지막전이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긴 일어나요. 하지만 탈분극의 정도가 약한 거야. 그러면 이 전도라는 게 이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극이 아주 센 게 왔어. 그러면 수용전이가 크게 발생할 거예요. 그럼 내가 전도를 해요. 그래서 나의 신경에 전도를 시켜가지고 야, 가서 먹어 라고 시키는 거죠, 나를. 네? 네. 자, 그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거 못하죠, 여러분? 탈분극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싹 막전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거보다 이게 그 고기 굽는 대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아직도 내가 100m밖에 90m밖에 있기 때문에 별로 자극을 못 받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50m 근처로 더 안쪽으로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돼? 냄새 분자가 더 많이 와서 더 많이 부셨겠지? 그래서 채널을 더 많이 열게 했어. NAF를 더 많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전이가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소위 역치라는 값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그럼 역치라는 값에 도달하게 되면 활동연이라고 하는 큰 값이 발생하게 된 거죠. 원과 전이가 아주 크게 올라갔어요. 활동연이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게 이게 활동연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전류가 발생하면 제가 아는 거예요. 야, 냄새 여기 났구나. 먹으러 가야겠다. 아는 거죠. 그럼 이건 뭐냐? 도대체 역치란 건 뭐냐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축사계는 다른 종류의 성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앞에 세포막하고 수상돌기에 있는 애들과 뒤에 축사계 애들은 약간 다르다. 앞에 있는 애들은 수용할 수 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수용, 그러니까 어떤 자극 수용하는 애들. 근데 축사 쪽에는 전압 의존성 채널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전압 의존 채널들이 변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림에는 표현해 놓은 거예요. 전압 의존 채널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에 의존한다고요? 전압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널들은 얘들을 자극할 수 있는 게 전압이야. 그 전압은 뭐냐면 바로 이 수치야. 아시겠어요? 신경세포에서는 마이너스 55mV. 그거면 그 채널을 자극해서 열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안 열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전압 채널들이 있는데 여기에 전압 채널들이 있는데 마이너스 55mV 도달하지 못했어. 이 자극이 작아가지고 그럼 여기 작동 안 해요. 근데 마이너스 55mV가 넘어가는 자극이 왔어. 그럼 여기가 뭐야? 작동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극을 받아가고 작동을 할 때 어떻게 작동하느냐라는 거죠. 자, 여기 채널들이 이렇게 쭉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거 잠깐 간단히 정리하고 갈게요. 자, 축사계에서 전도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전도가 일어날 때 언제 일어난다고요? 역치 이상의 자극에서 발생한다. 이 역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마이너스 55mV 이상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 발생할 때 누가 열리는 거예요? 전압 의존성 채널들의 개폐에 의해서 일어난다. 전압 의존성 채널 등의 개폐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자, 이때 전압 의존 채널의 종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Na 플러스 채널, 전압 의존성 Na 플러스 채널. 다른 하나가 K 플러스 채널, 전압 의존성 K 플러스 채널. 그러니까 채널이라고 하는 애들은 문을 갖고 있고 열리면 어떤 이온이 이동할 수 있죠. 그렇죠? 그때 언제 열리냐는 종류별로 다르단 말이에요. 리간드 의존성 이온 채널, 전압 의존성 이온 채널, 신장 땡기는 거에 의한 의존성 이온 채널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있었던 애들 채널들, 세포체하고 수상돌기에 있었던 채널들은 어떻게 보면 리간드 의존성 이온 채널들이 있다면 뒤에 있는 애들은 전압 의존성 이온 채널들이 있는 거지. 같은 K 플러스 이온을 이동시킨다 하더라도 태생이 달라요. 자, 두 개의 채널이 있는데 두 채널 중에 마이너스 50을 도달하잖아요. 얘가 반응성이 좋아. 그래서 얘가 먼저 열리고 열렸다가 금방 닫혀요. 빨리 닫혀. 이런 특성이 있는 채널이에요. 마이너스 55m에 도달했어? 그러면 NAFC를 먼저 열려. 얘는요, 늦게 열리고 불과 0.1ms야. 근데 그걸 우린 늦다고 생각해. 늦게 열리고 천천히 닫혀. 자, 먼저 열린다. 마이너스 55를 해서 열려. 그리고 금방 밑에서 뭔가 닫아, 뚜껑을요. 아시겠어요? 이게 NAF 채널. KF 채널은 반응이 왔어? 잠깐 0.1초, 아니 1ms 있다가 열려. 그리고 닫힐 때 서서히 닫혀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자, 여기 봅시다. 저 앞에 슬라이드.
자, 여기 보세요. 2번 단계 가가지고요. 역치값에 도달을 했어요. 그럼 누가 열려요? 전압 의존성 채널들이. 누가 먼저 열린다고? Na 플러스 채널. Na 채널 열리게 되면 Na 플러스는 안으로 들어오죠. 세포 안으로요. 막전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닫히죠? 여기서 닫혔어. 그래서 3번 단계에서는 어떻게 돼? Na 플러스 채널이 열렸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쪽 4번 단계로 오죠? 그때 Na 플러스 채널 닫혔고 K 플러스 채널은 이제 열리기 시작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불과 1ms예요. 여기 4번 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Na 플러스 채널은 닫혔고 K 플러스 채널은 열렸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가 서서히 닫힌다고 그랬죠? 얘가 서서히 닫히기 때문에 더 내려가는 거야. 서서히 닫히기 때문에 K 플러스는 더 나갈 찬스가 있거든? 올라갔던 걸 다 떨어뜨리고도 더 내려가죠. 이렇게. 과분기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뭐라 불러요? 우리가 활동전이가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강하게 큰 자극이 발생했다면 그 다음 것은 어떻게 할까? 이런 식이에요. 보십시오. 뭐가 먼저 열렸다고? Na 플러스이 먼저 열렸지. 그 다음에 뭐가 열린다고요? K 플러스이 열린다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다 닫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전압이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자극은 충분히 마이너스 55V 이상이었죠. 보세요. 플러스 40까지 갔는데? 네. 그러면 그 주변 조직에도 금방 확산으로 퍼지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 전압은 채널이 또 NFC 열리고, 시간 지나면 KFC 열리고, 다 닫히고. 그 다음 바로 옆에 있는 게 또다시 NFC 열리고, 그 다음에 KFC 열리고, 그 다음에 다 닫히고. 옆으로 삭삭삭 전달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초당 100m나 빨리. 그러니까 이게 매우 빨리. 네? 볼트 개보다 더 빨라. 그죠? 더 빨리 촥 진행이 되는 거야. 응? 이걸 우리가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 아시겠어요? 전도. 그러면 제일 끝에까지 전달되어 올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요. 자, 이 그림은 뭐냐면 유수신경이라는 신경을 보여줘요. 유수신경. 자, 앞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초가 없는 무수신경인데 이거는 유수신경이라고 해서 수초라는 걸 이렇게 해놨어요. 수초라는 것들은 수반세포라는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노란색은 신경세포고 그 신경세포를 수반세포라는 세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지금 그리면요. 6개의 수반세포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뭘 하냐면 절연성 물질로서 전류가 손실되는 것을 막아줘요. 우리 신경은 되게 기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것도 신경 전도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매우 길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도선이라는 게 길는 효과가 똑같아. 전기적 저항성이 크기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놓으면 절연물질로 감싸놨어요. 세포를 감싸는 거니까 이 지역에서는 이온의 유출이나 이런 것들이 적죠. 그래서 충분히 신경을 빠르게 전도를 다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럼 여기 보십시다. 이 수초와 수초 사이에 있는 거를 공간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 랑비에. 프랑스 사람. 랑비에 결절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만 활동원리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 이유가 된다면. 그럼 자극이 오게 되면 여기서 활동이 발생하고 옆으로 퍼지기엔 충분해. 그죠? 어떤 전압이 크게 올라갔으니까 옆으로 퍼지기엔 충분하고 그럼 또다시 역집값이 생길 때 활동이 발생, 도약하듯이 전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둘의 원리는 똑같아요. 이쪽이나 이쪽이나 똑같은데 수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있을 뿐이죠. 아시겠죠? 응? 자, 그럼 이제 끝에까지 왔어. 끝에까지 왔어요. 그 다음 뭐 할까? 자, 바로 이 현상. 자, 이제 그 다음 신경세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시냅스 말단에까지 도달하게 되면 시냅스 말단에는 전압 의존성 칼슘 채널이 있어요. 역시 언제 열려요? 전압이 변했을 때 열리는 거야. 탈분국이 크게 되면 열려요. 칼슘이온은 세포의 바깥에 많다고 그랬으니까 칼슘이온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칼슘이 들어가면서 이 안쪽에 어떤 변화를 사실 일으켜요. 일렬의 변화는 우리가 크게는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TV 과정은 좀 정리해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시냅스 말단에 있는 소낭에 신경납 물질이 들어있는데 얘를 분비하게 돼 있어요. 이 신경납 물질은 뒤에 있는 신경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떠한 물질들의 이동이 일어나죠. 여기도 똑같이 어떤 물질이 이동해요? 이온들의 이동이 일어나죠. 그럼 그 뒤에 있는 신경에 또다시 탈분국 또는 과분국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신경이 어떠한 자극이 와가지고 탈분국이 일어났어.
탈분국이 일어났어. 뒤에 것도 탈분국이 일어날까요? 그건 아니에요. 앞에 게 어떤 자극이 와서 탈분국이 일어났고 활동전이가 전달이 되었다고 한다면 뒤에 거에 어떠한 신경 전달 물질을 내놓느냐, 어떤 빨간색 물질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채널을 열게 하느냐 달라질 수 있어. 그죠? 앞에서는 NA 채널을 열게 했었습니다만 뒤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뒤에 있는 것은 K 채널을 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신경이 뒤에 있는 신경으로 하여금 탈분국을 일으킬 수도 있고 과분국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자, 뒤에 있는 신경의 탈분국을 일으키는 앞에 있는 신경을 우리는 흥분성 신경, 뒤에 있는 신경의 과분국을 일으키는 신경을 우리는 억제성 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활동원리가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은 네 번째, 정보의 전달. 자, 앞에 있는 신경이 있고 뒤에 있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불렀으니까 앞에 있는 것은 시냅스 앞에 있는 신경, 전이신경, 전이유런이고 뒤에 있는 것은 후이신경입니다. 전이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하는 거죠. 뒤쪽에. 그래서 얘는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한다. 그럼 뒤에 있는 후이신경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신경전달물질을 수용하는 거죠. 자, 이 신경전달물질은 언제 분비할까? 언제 분비가 될까? 액션 포텐셜이 도달하면 분비가 될 거예요. 즉, 이 앞에서 자극이 와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액션 포텐셜이 발생을 하고, 즉 활동 전이 액션 포텐셜이 발생을 하고, 그럼 뒤쪽에 신경전달물질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전압 의존성 칼슘 채널을 열게 하고, 그러면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하게 되는 거니까. 자, 전유로는 언제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한다? 활동논의가 도달했을 때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한다. 아시겠어요? 전유로는 활동논의가 도달하면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한다. 활동에 도달하지 않으면 분비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분비되는 요 물질, 이 신경전달물질이 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오케이? 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글루탐산, 그 다음에 글리신, 요 두 개의 신경전달물질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신경은 글루탐산의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해요. 그럼 글루탐산을 분비하니까 글루탐산성 신경. 아시겠어요? 언제 분비한다고요? 자극이 도달했을 때, 액션 포텐셜이 도달했을 때 분비한다. 자, 어떤 신경은 글리신을 분비합니다. 어떤 신경은? 그럼 그 신경은 글리신성 신경. 글리신을 언제 분비할까요? 액션 포텐셜이 도달했을 때 분비한다. 액션 포텐셜이 도달했을 때 분비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글루탐산이 뒤에 있는 후이론에 결합을 할 거 아닙니까? 글루탐산이 결합하는 수용체와 글리신이 결합하는 수용체는 같을까 다를까?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자, 다릅니다. 다르고 뒤에 있는 신경으로 하여금 글루탐산이 결합하게 되면 탈분국이 일어납니다. 오케이? NA+의 유입을 일으킨다. 그런데 글리신이 분비되는 경우에는 뒤에 있는 신경으로 하여금 과분국을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즉 신경전달물질 종류에 따라서 수용체가 다르고, 그럼 수용체가 다르면 투과시키는 이온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관계 이해 가세요? 그러면 탈분국이 일어났어. 후이신경 어떻게 될까요? 후이신경이라는 요놈의 액션 포텐셜은
발생할까 안 할까? 발생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하지만 액체포텐은 과분기를 했을 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뒤에 있는 신경으로 하여금 탈분국을 일으키는 애를 우리 뭐라고 한다? 흥분성 신경나물질을 한다. 흥분성 신경나물질을 합니다. 신경을 흥분성 신경이라고 하겠죠. 과분국을 일으킨다. 앞에 있는 신경을 뭐라고 한다? 억제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억제성 신경나물질을 분비하는 억제성 신경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가요? 이 관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극이 왔어요. 전이유론에 활동이 발생을 했고요. 글루타민을 분비했습니다. 뒤에 있는 후유론에 탈분국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액체포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 이 후유신경은 흥분성 신경입니까? 억제성 신경입니까? 밑에 거 보지 마시고 위에 것만 본다면 얘는 흥분성이에요? 억제성이에요? 둘 다 아니다. 모르겠다. 그겁니다. 왜냐? 얘가 뒤에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즉 얘가 흥분성이냐 억제성이냐는 신경나물질을 분비를 했을 때 걔에 의해서 탈분국이 일어나는 과분국 이걸 결정하는 거야. 그럼 얘가 탈분국이 일어나는지 과분국이 일어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가 탈분국이 일어났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뒤에 거에 뭘 일으켰는지가 중요하죠. 현재 이 그림에서는 얘가 탈분국이 일어났다. 근데 뒤에 걸 모르잖아요, 지금요? 그럼 얘가 흥분성인지 억제성인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 항상 이거 잘 껴서 물어봅니다. 네? 이해가요? 흥분성 신경이냐, 억제성 신경이냐는 후유론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이유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신경이나 물질을 한 종류만 내놔요. 다른 거를 뭐 여러 개 내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놓는 물질이 뭔지 알고 그에 의해서 뒤에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안다면 뒤에 있는 신경은 흥분성인지 억제성인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요? 자, 그런데 이제 약간 복잡한 그림으로 볼게요. 자, 앞에 보시면 눈 돌아갑니다. 그죠? 보시면 여기 후유유론이 있고 이 전이유론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대개의 신경은 여러 개의 전이유론과 뒤에 있는 하나의 후유유론이 연결되어 있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뒤에 있는 이 후유유론에 탈분국이 일어나는지 과분국이 일어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따위로 시험을 냈다가는 다들 던져버릴 테니까 이렇게는 안 내고 보통 한 3개, 많으면 한 4개 정도 앞에 전인을 그려주고 시험 문제 물어보죠. 자, 보십시오. 자, 여기 뒤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시냅스 후유유론이고요. 앞에 있는 게 이게 전이유론들인데요. 이렇게 딱, 전이유론들. 색깔로 표현은 잘해준 것 같아요. 이건 보니까.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애들은 흥분성,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것은 억제성 신경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신경에 이게 자극이 와가지고요. 활동을 발생시켰다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활동을 발생시켜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신경나물질을 내놓겠죠. 그죠? 그 내놓은 물질이 뒤에 있는 신경으로 하여금 탈분국을 일으켰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녹색으로 표현했죠. 흥분성 신경이구나.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내놨습니다. 또 자극을 또 한 번 줬나 봐요. 또 올라갔죠. 그런데 2번 다 뭡니까? 역치값에는 도달하지 못했군요. 그럼 후유유론에 뭐예요? 활동 전이는 발생시키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흥분성 신경나물질을 내놓는 흥분성 신경입니다만 뒤에 있는 후유유론으로 하여금 아직은 활동 전이를 발생시키지는 못했다. 자, 두 번째는 그려보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이 원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신호가 강하게 지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극이 강하게 간 거예요. 그러면 활동전이라는 것이 많이 발생하고 신경나물질을 많이 내놨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원 합쳐졌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신경나물질이 분비된 거예요. 시간합이 일어났습니다. 시간합. 그 시간합에 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역치값에 도달했죠. 자, 그러니까 이 역치값이라는 것은
자, 다시 앞에 그림. 이거 보세요. 자, 식이나물질을 내놨는데 얘가 나온 가운데 더 많이 나온다면 여기 다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다 붙으면 이온들의 이동이 더 쉬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간합이라는 것이 일어나가지고 동시에 NA+를 다 동시에 다 집어넣고 있다면 이렇게 역직과 도달하게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합이라는 어떤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옆에 거 볼까요? 이번엔 공간합이에요. 자, 두 개의 흥분성 신경이 있습니다. 두 개 다 뒤에 있는 신경에게 탈분을 일으키는 애예요. 둘 다 역직값 이상의 자극에 의해서 활동량이 발생을 했고 식이나물질 내놨죠? E1, E2가 합쳐지면서 식이나물질이 동시에 영향을 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식이나물질이 수용체에 붙어가지고 사라지기 전에 충분히 자극이 다 올라간 거죠. 활동량이 크게 발생했죠. 그렇죠? 자, 뒤에 있는 신경을 보게 되면 자, 이거는 E1과 I 두 개로 지금 신호가 갔죠? 자, E1의 신호는 흥분성입니다. 보면 알아요. E1의 자극을 한번 주면 후이론, 뒤에 있는 후이론의 수용 견적이 올라가다 떨어지니까. I는 이거 억제성인 거 알아요. 나타지잖아요. 응? 가분고. 그럼 이번에는 공간합이 일어나가지고 E1과 I가 동시에 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올라가다 말았죠? 공간합에 의해서 흥분과 억제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겠죠? 얘는 Na+를 예를 들어 들어보냈는데 얘는 Cl-를 들여보냈다면 그럼 쌤. 네? 네. 결국 막전이가 올라가다 말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통합이라는 거를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E라고 적는 것은 EPSP. E는 익사이터리, 흥분성. PSP는 시냅스 후 전이, 포스트 시냅틱 포텐셜의 약어. 그래서 EPSP가 발생한 것이고, 자, I라고 하는 것은 IPSP, 억제성 시냅스 후 전이, I는 인히비터리, PSP는 포스트 시냅틱 포텐셜의 약어. 자, 그래서 지금 EPSP와 IPSP로 표현하는데, 그 EPSP, IPSP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활동이 발생하냐 마냐가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떻게 이제 출제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요런 빨간색 자극 요거 하나 있죠. 요거 하나가 있을 때 신경나물질이 얼마나 분비되느냐. 또는 시험 문제는 자, 뒤에 있는 후이론에서 탈분국이 일어나는데 그게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자극 한 번 왔을 때 플러스 10만큼 올라가요. 그러면 이런 자극이 두 번 오면 얼마만큼 올라가? 두 번 오면 플러스 20만큼 올라가죠. 그럼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20을 하면 마이너스 50이 돼요. 역직값 이상이죠. 그럼 활동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요 자극이었는데 이게 플러스 15야. 예를 들어서. 이런 자극 한 번 오면. 근데 요거는 마이너스 10이야. 세포들마다 신경나물질을 분비한 양은 다르기 때문에 양은 각각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5인데, 아니 플러스 15인데 마이너스 10이면 플러스 500개 안 돼. 그럼 뒤에 있는 거는 어떻게 돼요? 휴지막전이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500개 안 올라가. 그럼 역직값 조달하지 않잖아요. 그죠? 활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제가 되게 단순하게 얘기한 거예요. 앞에 있는 전유론이 어떤 만큼의 변화를 주냐. 이걸 제가 아예 줬죠. 그죠? 물론 이런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아주 쉽게 나오면. 근데 어떤 경우에는 값을 계산하게 하는 거죠. 그죠? 오늘 계산하게 하는 건 사실 얘기를 다 뺐어요. 우리가 뭐 네렌스트 공식이라든지 GSK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그 막전위를 계산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온의 분포를 가지고요. 그건 오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주고 보통은 문제를 풀게 할 수도 있죠. 오케이? 이해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보의 통합이라는 것까지 뭐 가볍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계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잠깐만 보고 갈게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니니까. 자, 우리 그 캠벨 교재에는 신경계 파트의 내용이 기술이 잘 되어 있는데, 너무 막 장황해요. 그래서 이거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TV 교재에는 이거 뭐는 이렇게 딱 암기하게 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세요. 중추신경계 있죠? 말초신경계 있고요. 말초신경계의 구성을 제가 그림에 보여드렸어요. 그죠? 즉, 중추신경계라는 것은 뇌와 척수예요.
잠깐 옆에다 좀 적을게요, 이건요. 자,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신경계에서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뇌와 척수야. 그 다음, 말초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자, 중추신경계의 안으로 신호를 보내준다. 구심성 신경. 자, 중추신경계에서 몸 밖으로 마치 신호를 보내듯이 중추에서 빠져나온다. 원심성 신경. 그때 그 구심성 신경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감각신경. 원심성 신경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운동신경. 자, 운동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골격근이라고 하는 것을 조절하게 돼 있어요. 골격근이라는 것은 뼈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뼈 부분에 있는 근육들을 수축시키거나 이완시켜가지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게 운동신경 역할. 자, 그 다음은 자율신경.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신호를 막 보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율신경이라고 불러요. 자율신경은 교감신경,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 그 다음 하나는 잘 내진 않지만 장신경이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신경계를 크게. 얘들은 다 신경이에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배웠던 그 신경에서의 전도되는 상황, 정보의 통합 다 여기 들어가죠. 그죠? 자, 그때 이제 얘들을 구분해가지고 이제 나눠놨는데, 자, 이제 하나하나 단순하게 외워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뇌는 각 부위별 특성을 외워야 돼. 암기해야 되거든요, 다. 그래서 그 위치, 뇌의 구조를 봤을 때 이 위치,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얘가 하는 주된 역할이 뭔지. 사실 뇌는 되게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죠? 거기서 주요한 몇 가지 항목들을 외워야 돼요. 척수, 반사작용. 또는 척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위로 올리는 어떤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또 정보를 판단하고 내려보내는 또 도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뭐 상행로 올라간다, 하행로 내려온다 라고 했을 때 경로에 대한 얘기도 좀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감각신경, 이건 감각계. 운동신경 골격근의 조절.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거는 아까 이미 시작했어요. 혈당량 가지고도 했어요. 혈당량이 낮춰졌을 때 올리는 역할, 교감신경. 올라갔을 때 낮추는 역할, 부교감신경. 우리 호흡 운동을 촉발시키는 것, 교감신경. 호흡을 억제시키는 것은 부교감신경. 네? 우리 소화계에서의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 부교감신경. 억제하는 것, 교감신경. 이처럼 기랑관계죠. 그죠? 장신경, 이건 소화계에서 이제 소화액의 분비를 좀 촉진하거나 연동 운동을 관장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감각계는 다음 시간에 쭉 볼 겁니다. 골격근의 조절도 역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건 이미 얘기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죠? 그냥 요거 두 개는 여러분 나중에 TV 때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저게 막 정확하게 다 적혀 있는데 그거 읽다가는 읽어보고 나서 내가 이걸 왜 읽었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 잠깐 해볼까요? 자, 이거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둘이 신경이 뻗어나가는 거 보시면 여기 연수라는 지역부터 뻗어나가기 시작해서 척수 지역부터 다 이렇게 다 있어요. 그죠? 부교감신경 역할 정리가 되어 있죠? 교감신경 하는 역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가지고요. 순환계 이거 촉진하는 것이 교감신경, 억제하는 것이 부교감신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폐, 호흡계. 역시 촉진하는 것이 교감신경, 역시 억제하는 것이 부교감신경. 자, 촉진하는 건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소화계. 소화계에서
작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 세개까지 다 촉진합니다. 교감신경은 억제입니다. 그 다음에 빠져 있습니다만, 신장에서의 여과 있죠? 여러분, 여과. 사구체 보호막 주머니라는 여과. 그 여과라는 걸 촉진하는 게 부교감신경, 억제하는 게 교감신경.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이거는 뭐 단순 짝짓기로도 많이 하니까 잘 집어낼 수 있어요. 이건 뭐 암기해야 돼. 자, 그 다음 요 두 개의 자율신경을 보게 되면 묘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경이 두 개씩 붙어 있어. 여기 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는요? 자, 하나, 둘, 네?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신경이 두 개로 다 되어 있어요. 자, 그때 요 중추신경에서 시작을 할 때 긴 게 누구예요? 부교감신경이야. 길고 짧잖아. 얘는요? 짧고 길죠. 그게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응? 오케이? 네. 어느 게 짧아요? 2분 남았대요. 네? 시작할 때 요건 짧고 요거는 긴 거고. 저희는 그렇게도 여러고 하는데 이건 교감신경은 미팅 나갈 때 상대방 보고 내가 교감 느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보고 막 되게 잘생긴 사람이 나온 거 깜짝 놀랐어 나는. 이거 어떻게 돼요? 막 이쪽이죠. 깜짝 놀라가지고 난 심장이 막 박동이 촉진이 되고, 예? 폐도 막 이완되면서 막 호흡계 운동이 막 장난이 아닌 거야. 예? 눈은 막 커져가지고 동공은 막 커지고, 그다음에 소화계들이 억제가 되면서 밥을 안 먹어도 막 배불러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화장실을 안 가도 되는 지경이 이르러가지고 여가도 안 해. 예? 이게 교감이거든요. 알겠어요? 첫 번째 만남보단 두 번째 만남을 길게 가져가고 싶어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이 교감이거든. 이렇게 외우면 좀 쉬워져. 반대는 부교감. 오케이? 자, 이 뒤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뇌에 대한 것들인데, 이건 여러분 지금 보지 맙시다. 이거 형태만, 뇌가 이렇게 많구나. 그죠? 우리가 배운 거 하나 기억해볼까? 시상. 그죠? 그 밑에 뭐 있었지? 시상하부. 그 밑에 뭐 있었지? 뇌하두체. 뇌하두체 전엽과 후엽 중에 누가 신경? 후엽. 그래서 후엽이 지금 보시면 약간 색깔 칠해져 있고 전엽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뭐 우리가 다 배우진 않는데 역할들이란 게 있으니까 역할들 쭉 외워야죠. 우리가 테이프가 다 됐다고 하니까 마침 끝나기도 했고 여기서 마치도록 합시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예, 수고하셨습니다.